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아마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목요일자 QQQ 웨이트 순서인데요. 마켓 캡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그 마켓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번에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연결해서 만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가지고서 61.8 라인, 이 핑크색 라인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고, 78.6% 라인이 이 정도인데, 이 라인 근처에서 그 장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 확대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 오렌지색이 그 레인지로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2일에 고점과 거의 저점이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렇게 위쪽으로 망치형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화요일 올라갔고, 수요일에 더 올라갔다 빠졌고, 목요일에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 233.04에서 저항받고 도지 만들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있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월, 화, 수 그렇게 됐고, 목요일만 튀어 올랐고, 다시 이 사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색 레인지가 고수가 될지 못하고 목요일날 올라갔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과연 이 오렌지색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워낙 이 오렌지색 그 레인지가 좁아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꼭지점 있는 이거에 아직도 갇혀 있는 모양새라는 게 이제 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2일이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2일이 아니고 3일이죠. 이게 인베스팅닷컴 차트의 제일 문제점이긴 한데 월요일에 장이 없죠. 레이버데이라서 없는데 그래도 이게 표시가 돼 있죠. 사실은 여기가 화요일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화요일에 이 위로 내려갈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차트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인데 지금 이 오렌지 레인지를 일단 위로 벗어났다고 보고 233.04 라인이랑 228.51 라인 그리고 이제 벗어났지만 224.04 이게 있어서 그 228.51을 가운데로 두고 요 라인하고 이것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너무 밝은가요? 조금 어둡게 이 정도 이 레인지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가 되는 이 레인지 그리고 이 오렌지 라인이 그 중앙에 해당되는 레벨로서는 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인 그 하한선은 유지가 되지만 도지로 만들어서 저항받은 이 레인지까지 그래서 좀 넓게 이 레인지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 위에서 이 꼭지점이 이제 위로 떨어질지 뚫릴지 아래로 떨릴지를
봐야 되지만 위로 뚫리건 아래로 뚫리건 일단은 이 초록색 레인지 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역사상 고점을 다시 뚫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 애플 아이폰 신형이 9월 초에 나오죠? 예, 뭐 발표가 아직 된 건 아닌데 9월 초쯤에 항상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 움직임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휙 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능하다. 그것도 아니면 뭐 이 레인지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받아서 월요일은 이 안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128.24에서 저항받았죠.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화요일은 요 두 개의 지지 저항선을 꽉 채우는 그게 됐고 수요일도 128.24에서 저항을 받고 쭉 빠져서 내려가는 그래서 다시 내려갔지만 그래도 조금 오르는 정도로 끝났는데 그래서 종가가 종가가 어디 있었죠? 117.59? 아니죠, 이거죠. 125.61이었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다 125.61인데 117 여기 지금 117.59 이 정도까지 그 발표됐을 때 쭉 내려갔을 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드렸었는데 여기가 종가인데 이 밑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익스텐디드 아워에 됐다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 새벽에 좀 올라와서 여기에서 그 정규장이 시작됐어. 그리고 나서 조금 오르고 올라가다가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장이 끝났습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 시작되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도지 만들고서 장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엔비디아가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서 뭐 쉽게 더 빠져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적 이후에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려서 이미 이전에 그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레인지가 타당한 레인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레인지를 조금 익스텐드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깨졌으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원래대로 오렌지색으로 놔두고 얘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얘도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하되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서 이 세 개, 그러니까 이게 익스텐디드 레인지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특별하게 지지저항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요렇게 해서 요 하늘색 레인지가 이제 새로운 레인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 지금 이런 데서 다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됐죠.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먼트가 돼야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에서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더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은 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뭐 여기에 있던 이 전저점 이것들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레인지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트레이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가게 된다고 더 빠져서 내려갈 확률은 조금 많이 적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중간에 어떤 다른 레퍼런스 라인이 없어서 한 방에 106.94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뭐 되게 걸리는 것들도 많고 뭐 지지 저항선들이 많죠. 그래서 130.75를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올라갈 가능성은 더 낮고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훅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쭉 내려가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내려가는 느낌이죠. 월, 화, 수.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좀 치고 올라갔고, 그렇지만 금요일, 전주 금요일에 고점은 넘어섰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그 전주의 목요일의 고점까지는 닿지를 못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뭐 여기에서 저렇게 뚫려 내려갈 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리는 거 정도였는데 뭐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빠져 내려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망치 도지 만들었지만 햄머 도지를 만들었지만 더 오른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막혀서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뭐 이런 걸로 레인지를 이렇게 확장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선 조금 더 빠져서 404.51 라인까지는 좀 더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는다면 여기 있는 고점 정도는 쉽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리고 이게 뚫린다면 얘도 같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보아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더 빠져내려와서 404.51까지는 쉽게 빠져내려갈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깨져서 내려왔고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거에 지지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갔지만 161.49에서 막혔고 그 다음 날도 도지 만들었지만 남들은 다 치고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156.40이랑 다운 트렌드 라인 이중 지지 받았고 여기에서 저항 받았고 여기서 이중 지지 여기는 뭐 3중 지지네요. 3중 지지 받았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 날 오히려 치고 올라갔지만 그 전주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브로드컴이 9월 초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관련해서 또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AI 주식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리포트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AI 관련 주식들은 경기가 좋은 거에 영향을 받는 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AI 붐일 때처럼 다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역시 이제는 끝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치주로서는 계속 의미가 있지만 뭔가 100%, 200% 수익을 내는 그런 AI 주식의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뭐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주식을 찾으셨다면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다른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거나 디비던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AI 주식은 끝났다, 쪽쪽 빠질 거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브로드컴도 156.40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165.25도 있고 168.37도 있고 얘네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요 레벨들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뭐 이제 더 쓸 일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없애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뭐 그냥 가려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하이드를 할게요. 얘를 하이드를 하고 얘는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이런 애들은 다 지워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오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딱 눈에 띄는 레인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랑 뭐 이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얘도 뭐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다음 주에 바꾸더라도 뭐 이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기준 이 중간선 정도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도 지난주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드렸던,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걸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따라서 내려올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의 하한선을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둘 다 못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도지 만들고 월, 화, 수요일도 밀리고 심지어 목요일도 밀리고 금요일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163.31 여기에서 그냥 막혀버리는,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요 파란색 레인지도 전에 있었던 레인지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 초록색 레인지였는데 이 초록색 레인지도 지금 다 걸쳐 있어요. 많이 뚫려 내려온 적이 있지만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연두색 레인지, 초록색 레인지에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저항을 받은 것처럼 164.78과 160.2에 해당되는 이 레인지로 이렇게 살짝 시프트 다운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이 꼭지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인데,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기서 이 위로 살짝 뚫어서 초록색 이 163.31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얘를 뚫으면 초록색 레인지가 되는 거고, 얘를 못 뚫고 밀리면 이 두 개의 파란색으로 생성되는 이 레인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알파벳은 두 개의 레인지가 어느 쪽으로 탈 것인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다음 주 하수 정도에 보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더 안 좋으면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은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요 파란색인지 요 초록색인지 두 개가 크게 두 개로 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은 메타네요. 메타인데, 메타는 지난주에 되게 잘 치고 올라가서 거의 전고점까지 갔고
그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 만들었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밀린 상태로 끝났는데 월요일 빠지고 그래서 523.57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화, 수, 목, 금 다 정말 엄청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움직임 볼라틸리티 자체도 적었지만 가격 자체도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5분 봉으로 보시면 뭐 거의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되게 짧게 뭐 크게 쭉쭉 치고 내려가는 것도 없이 그냥 버티는 수준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라서 이 밑에 있는 이 점이 왜 여기 있어요? 이 점은 뭘까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죠. 도지일 경우에는 이 포인트들이 대표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523.57 정도까지만 확인해서 얘가 저항선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무슨 그 메타 각도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걸 패러렐로 이렇게 따라가는 뭐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선 어떤 각도를 찾거나 하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고 이 밑에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정도의 전고점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이 전고점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전고점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빼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게 있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전에 이렇게 작용을 세게 한 게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맞아 떨어지네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얘로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정도에서 지지받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어떤 레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도지기 때문에 도지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더 밑으로 확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뭐 크게는 이 정도 레인지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레인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움직임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 트레이딩 되는 거 보고서 판단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인데 아마존 지난주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초록색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월요일까지는 지지 받았지만 화요일에 개파락했고 더 빠졌고 수요일에 목요일에는 이 작은 레벨에서 이렇게 걸쳐 있고 핑크색 이 포인트에서 또 확실하게 지지받고 튕겨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뚫은 상태죠. 뭐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새로 어저스트 된 무슨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뭐 그것도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여기서 다시 장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비슷하게 갭 없다고 했을 때 181.68까지는 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80 후반대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다시 밀려 내려오지만 여기에 있는 4개의 다른 3개의 레벨들이 지금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쭉쭉 치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려오는 오지만 여기서 하나씩 다 걸리고 있죠. 그래서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요 근처에서
뭐 크게 보면은 이 오렌지색 181.68이랑 170.83 이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을 꺾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못 꺾으면 여기서 다시 밀리고 여기서 저항받지만 결국은 이게 깨지어서 내려갈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또 모멘텀이 깨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벨들이 지금 다 걸리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레벨들이 없었으면 이거 계속 내려가고 빨간 게 지금 6개나 되는데 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레벨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딱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 레인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네요. 코스트코 어렵네요. 어렵다는 얘기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들 지울게요. 얘네들 아직도 살아있죠? 지우고 뭐 여기 있는 이 레벨들 의미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얘도 뭐 없애기보다는 숨기고 이 밑에서 올라가오는 트렌드 라인들 요거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그거에서 저항을 받았죠. 화요일이 금요일 월요일에 저항받고 오히려 여기선 지지받고 치고 올라갔지만 요 가파른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도 작용을 한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 저항받고 수요일날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다시 올라가는데 요 업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지를 만들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레벨이 있어 보이는데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우고 얘는 그냥 여기에서 저항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전고점 지지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신고점이 있다는 거 신고점이 새로 생긴 거 확인을 해서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필요가 있었겠죠.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업트렌드 라인을 지난주 금요일자의 저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이제 당연히 그려 놓으셨겠죠. 그려 놓고 이제 이게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초록색에서도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업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은 걸로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이었죠? 갭 상승을 해서 또 치고 올라갔지만 저항받고 여기서는 뭐 이중 저항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갭 상승해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도지 만들면서 이 레벨하고 이 초록색 레벨하고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신고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지난주 그런 분위기에 코스트코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고 물론 그거보다 더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은 신고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화수 지금 여기까지 살짝 올라갔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어땠거나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거 위클리를 한번 보면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갭 상승해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하지만 양봉을 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쭉 치고 올라갔지만 이 긴 장대 음봉으로 빠져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마켓 임팩트 정도로 본다고 해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 초록색 레인지보다는 올라서 이 레인지가 시프트 업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이 좁은 레인지가 이렇게 시프트 했다기보다는 이 상한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896.67 아래쪽에서 일단 장이 형성될 것 같고, 다시 어떤 호재가 있어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있어서 그 저항선들 때문에 쉽게 이 새로 만들어진 신고점 돌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조금 더 내려와서 868.62 이 라인 정도가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도 896.67이 될지 조금 더 올라갈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이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에서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서는 숏을 치시고 뭐 여기서 롱을 치셔야 되는데, 개별 주식 선물이 미국은 없어졌기 때문에 롱만 본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여기서 새로 더 뚫고 올라가는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서 다시 반등을 하는 포인트를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엔비디아도 있었고, 뭐, GDP PC는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금요일 날 막판에 장에 오른 거는, 어제 그 지수 선물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말이라서 월말에 포지션 리셔플링 하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 AI 같은 경우도 투자가 중단이 된다기보다는 확장성이 특별하게 이제는 더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 오른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익을 줄 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폭락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계속 유지는 되되 그 이상의 가치를 더 2배, 3배 된다고 기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어떤 투자차를 다른 곳에서 찾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올라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놔둬도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떨어져도 다른 주식도 떨어지는 정도로 떨어진다. 분위기가 뭐 안 좋다 그래서 장 전체가 한 뭐 4%, 5%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같이 4%, 5% 떨어지겠죠. 하지만 다른 주식들이 확 떨어진다고 해서 얘도 같이 얘가 더 떨어질 일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기술주 말고는 지금 또 딱히 묻어놓을 그 주식들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오히려 기술주들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괜히 LLM AI는 끝났어, 다 팔아치우자,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투자처,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투자처가 뭐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저거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지니까 채권에 집어넣으면 채권 가격이 오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채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 채권은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뭐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걸 조절을 해가면서, 비중 조절 해가면서, 듀레이션 계산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내가 여기다 집어넣는다 하면은 그걸로 쉽게 이익을 내시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주식에서 빼가지고 다른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빼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현금화해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뭐 저는 사라 팔아라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리고 종목도 안 찍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어저께 올린 내용이 제가 주중에 올린 그 동영상이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좀 너무 간단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씁니다. 뭐 굳이 더 보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딱 필요한 이야기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내용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